이거 하면 돼. 지금부터 잃어보면 앞작품을.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포석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핵마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판을 두었는데요. 자, 이렇게 두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풍적 요소, 우리가 이제 흔히 바둑으로 말하면, 바둑에는 누구나 다 자기 바둑 두는 스타일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바둑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본인의 기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재미있는 것을 하나 짚어 넘어가 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프로기사이냐에 따라서 여기 상황에서 갈라쳤을 때 누구를 어디를 당신은 갈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많은 프로들은 제각기 다른 선택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조은현 프로기사처럼 전투를 즐기는 기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바짝 붙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칸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바짝 갔기 때문에 두 칸을 뛰질 않고 세 칸을 뛴다 하면은 이쪽을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다음 수는 여기를 한 칸을 뛰게 되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빼고 흑이 큰 자리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훗날에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자리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게 되면 패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패가 나기 때문에 여기 상황에서는 여기를 가게 되면 당연히 흑은 이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두 칸을 떼서 모양 형태를 정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또 한번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좀 잔잔하게 또 다가가는 스타일, 그리고 또 중용을 따르는 스타일, 과연 어떤 것을 택할까요? 마요춘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잔잔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로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날일자로 이렇게 받는 형태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창호 프로 같은 경우나 또는 고바야시 고이치 같은 경우는 중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목자로 중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과연 두 칸을 뛰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가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당연히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 칸을 뛰게 되면 날일자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흑은 당연히 손을 빼게 되겠죠. 아마 옛날 덤이 없던 시절에는 강압적으로 힘을 좀 가기 위해서 이런 방향까지도 바짝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은 덤이 6호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한 판의 바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옛날 포석법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특히 1930년대, 40년대 기풍의 어떤 포석 시절에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도 서로가 일장일단있습니다. 포석과 핵마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높낮이의 어떠한 그 보폭, 높낮이의 높이, 그리고 핵마법의 보폭의 넓이, 뭐 이런 상관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다가온다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또 백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놓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여기를 붙여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은 이때도 백 한 점은 지금 당장은 기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상황에서는 전투를 벌인다고 하면 또 이렇게 해도 곧바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또 잔잔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백을
일단은 한 칸을 이렇게 뛰게 한다든지 또는 날일자로 이렇게 가게 해놓고 두 칸을 띄어서 잔잔하게 가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한 칸을 띄고 또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칸을 띄고 또 백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단단하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두고 두 칸 띄어라. 그러면 호석이 과연 이격에서 일단락이 되었느냐 하라고 보면 일단은 여기를 해놓으면 또 역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한 칸 띄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모자를 해서 또 하나의 어떤 포석이 수습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맞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맞고 이렇게 돼서 한 판이 또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상황은 과연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자, 실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뛰어들어오니까 여기로 왔고 여기로 왔었고 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이게 좀 빨랐다고 봐야겠죠. 이 상황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 칸 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본다면 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 하나를 잡아라. 이것이 가장 합당한 포석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무리 없이 서로에게 불만 없는 포석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어떻게 둘까요? 이런 식으로 두면 한 칸 띄고 두 칸 띄고 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보면 새로 고침을 해보죠. 실전 상황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빨랐어요. 자 여기를 해놓고 젖혀놓고 단수 맞고 늘어 맞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왜 여길 가는 것은 상당히 성급합니다. 이것은 이제 백의 심리를 보면 백의 심리는 건너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건너가서 상대의 돌의 연결과 끊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상대의 돌을 여기를 한 점을 끊어 먹으면 이쪽을 한 점 끊어 먹으면 일단은 실리로도 크고 넘어가서 이 백쪽 이쪽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니까 늘고 당연히 이렇게 늘어야 되고 안 뛰니까 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때 여기를 한 칸 뛰니까 여기를 갔어요. 이것도 역시 바른 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당연히 실전 진행이 당연한 것이고요. 자 이때도 백이 여기를 갈라쳐 왔어요. 물론 이것도 나쁜 수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봐보면 이렇게 다가오니까 두 칸 띄었어요. 자 여기도 너무 이제 급해졌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당장 커지니까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도 과연 이게 젖힌 수가 과연 합당하느냐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 늘었어요. 자 여기서는 과연 느는 것이 옳았는 걸 한번 보면 과연 이제 다른 형태로 한번 봐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갔으면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 여기 이제 충몰이 많이 끊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자 충몰이를 한번 봐봅시다. 이게 과연 충몰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충몰이죠. 이것은 충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충몰입니다. 충몰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또 확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직접 또 아니다 축이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축 맞죠? 자 맞습니다. 자 축이 맞죠? 확인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를 치받는 게 여기는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는 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했을 때 흑도 이렇게 갈 때
여기에서도 과연 행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좀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과연 백의 입장에서는 행마가 당장 급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댈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기댄다고 하면 이런 관점이 나올 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둘래 하고 물은다면 또 이렇게 둘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나가면서 돌이 엷어지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가서 백의 입장이 또 돌이 약화됐으니까 또 이런 형태가 되긴 합니다만 상당히 난해합니다. 자, 그렇다고 어차피 뭐 돌이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왔을 때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책이라고 한다면 행마가 상당히 두기가 좀 약간 깝깝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두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군요. 이렇게 왔을 때 흑의 백의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두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급소가 또 이런 자리가 바로 눈에 급소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면 모형 자체가 물론 수습이 되는 형태긴 하지만 뭔가 좀 기분상 좀 깨름직하죠. 굉장히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행마는 이때 씌워서 상대의 돌을 봉쇄를 하면서 나의 집을 돌의 안형, 사월 문제를 점검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씌우는 것 자체가 합당하다 보고 가장, 그 다음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나일리자가 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 또 이렇게 씌우게 된다면 한 칸 띄고 그러면 당장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백의 입장에서는 한 칸을 띄고 또 이런 행마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주는 게 맞겠죠. 행마 자체가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막아줘야 될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돌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또 늘어지면서 이 돌이 약해집니다. 이 바둑이라는 것은 행마법의 어떠한 그러한 그 형태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행마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상대를 힘으로 밀면 상대에게는 돌의 리듬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행마법에서 가장 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일단은 상대와 나의 돌과 상대의 돌이 접촉이 돼서 서로가 부딪히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게 행마의 돌에 리듬을 주지 마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마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지금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흑이 여기를 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잇기만 하더라도 흑은 완전히 이어서 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흑의 입장도 사뭇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끊으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한 칸을 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를 가봐야 몇 발자국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봐야 바로 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냥 한 방에 가버리죠. 바로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에 엷기 때문에 상대의 안형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칸 뛰는 것은 섣부르죠. 그러나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둔다고 하면 이렇게 해봐야 결국 둘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봐야 올라와 봤자 한 칸 뛰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은 완성이다 이것입니다. 뜯어놓고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해놓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한 칸 이렇게 가 있어도 이미 돌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공격받을 게 없다 이런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승마법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만 결론을 짓게 된다면, 흙이 여기에서 사활을 모르게 되면, 예, 사활을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흙이 잡는 데에 열중하다 보니까 사활을 놓쳤다 하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활은 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잡는 데 급급해서 이렇게 사활을 놓쳐서 패를 허용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활은 절대 놓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한 칸을 뛰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방금처럼 실전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로 항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활을 많이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오질 와봐야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잡으려고 한다면 호구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맞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상대의 돌을 잡을 때는 나의 돌이 약점이 있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가 나의 집에 강한 곳에 들어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화를 낼 필요가 아니라 냉철하게 나의 돌을 잘 살피고 그러므로 해서 아생년으로 살타를 잘 생각하면서 나의 기본 사활을 놓치지 않고 대국을 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